자, 이번에 38번부터 42번 고전시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전시가 두 편하고 우리가 수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역시 문학은 보기를 먼저 보고 빠르게 풀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 뭐 3인국 정도는 다 알겠지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논리상으로 보기를 잘 읽어야 되겠죠. 가에는 천상의 시간, 3인국 다 알겠죠? 천상의 시간은 임금과 함께 있던 시간이겠죠. 지상의 시간은 우리 바로 귀향온 상황이죠.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있는 거고, 임과의 사랑이겠죠. 임금과의 사랑.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는 화자를 힘겹게 한다. 이 말은 지상에 와서는 힘겹다. 이별이죠.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지상에서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해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물리적 시간이 어떻다라고 해서 심경을 드러내겠지. 심리로 변형을 해서. 그러면 요즘 이렇게 냅니다. 임금과의 이제 보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3인국을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라도 풀어보는 거지.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알겠지?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짓는 것은 하늘, 천상과 연결짓는다. 임과의 연분을. 그럼 여기는 임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천상의 시간 지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젊어 있고와 늙고야를 젊다와 늙다죠. 시간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라고 되어 있어. 젊어 있고와 늙고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그러면 천상의 시간에서는 님과 함께 있을 시간일 것이고, 그럼 늙었다는 거 안 봐도 논리상 지금 내가 지상에 왔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젊었을 땐 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늙어서 님과 이별했다는 논리겠죠.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그러면 3년 전이라는 것은 님 전이니까 님한테 천상, 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겠죠. 논리상. 엊그제라는 거죠. 굉장히 짧게 느끼는 거죠. 님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3년이면 실제로 물리적 시간이 3년인데 엊그제라고 하루 전으로 물리적 시간을 줄인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줄였다라는 건 지금 님과 함께한 게 어제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님과의 함께한 기억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 방법이고, 인물의 심리는 그만큼 님에 대한 그림이 강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다와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서 인생은 유한, 시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월은 무심히 흘러간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렇죠. 여기서 소망이라는 건 님한테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건데, 인생은 유한해. 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논리 구조상 그러면 줄고 있어. 왜? 님을 못 만나? 되는 거지. 그럼 다음은 5번이네. 염량이 가는 듯 고튀어 온다. 모르겠지만 염량 몰라도 돼. X가 가는데 곧 다시 온다네.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인식해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네. 물리적 시간이 지금 염량이 뭔지 모르지만 원래 해석대로면 뜨거울 염, 시원할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뜨거운 여름 그리고 차가운 겨울, 시원한 겨울이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다. 1년이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거지 지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거 논리상 본다면 이제 불안한 거죠. 염량이 가는 듯 다시 오는데 님은 안 오니까, 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데, 그래서 지연이 아니고 빠르게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5번 실제로 가보는 거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안 가봐도 될 정도지. 이 정도면은 무심한 세월은 여기 앞뒤를 보세요. 모르겠으면 앞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한다. 세월이 물 흐르듯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도 지연이 아니죠. 염량의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또 돌아온다.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흐른다는 거 앞뒤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지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우리가 5번을 찾아냈고요. 40번. 5번에는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 그 보기를 잘 보면 되겠죠. 보기를 보면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의 논리를 보면 돼.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하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쨌든 나도 내적, 외적인 고요함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나도 가능하고 타도 그렇다는 얘기지 뭐.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자신의 처한 공간이 똑같네. 그래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고 한다. 추구.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낸다. 내적 고요만 있다면 삶이 마이너스를 이겨낼 수 있다. 내적 고요로. 이런 말이죠. 됐죠? 역시 지금 고전시가와 수필인데도 고전시가 내용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잘 보면 됩니다. 논리로. 그러면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헷갈릴 수는 있지만 지금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지금 주변의 환경이 고요하다. 그게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낙엽 소리가 창 밖에 있으니까 소리가 나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외적이라는 건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지금 고요해. 얼마나 고요하면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려. 사실 낙엽 떨어지는 소리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만큼 고요하다. 나에서 낙엽 소리를 이미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그럼 이거는 맥락상 맞는 거죠. 낙엽 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를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 상태에 있지 못했다. 무슨 소리냐면 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님에 대한 슬픔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고요했는데 내적으로는 고요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 왜? 잘 보세요. 2번, 3번 같은 내용인데 자,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것은 님이 오는 소리의 착각, 님에 대한 강한 기다림, 슬픔이잖아요. 그러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이라는 내적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내적 감정이 더해졌다. 자꾸 내적 감정이 막 일어난다는 건 고요가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자꾸 내적 고뇌가 일어나는 거니까 내적 고요가 이루기 어려웠다는 거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내적 고요가 이루지 못한 거죠. 내적 고요를. 다해서 옛집의 초당에 붙었던,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 다 풀 수 있어. 옛집의 초당에 붙었던 당호를 임원의 새 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자, 고전이 나오면 고전 시가의 주석을 보세요. 임원, 그럼 이제 자연이란 말이죠. 숲 속에서도 새집, 임원의 자연의 새집 속에서도 잘 보세요.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그럼 이게 외적 임원 자연인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건 자연이잖아. 내가 새로 지은 집이 자연 속인데 자연도 외적 고요에 더해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 여기서 내적 고요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새 집, 새로운 자연에 와서 지은 집에서도 당연히 내적 고요를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라는 거겠죠. 다해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단어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아닌 화자가 아닌 타인이겠죠. 화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 타인이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단어, 이건 내가 쓴 단어겠죠. 화자가 쓴 단어, 화자가 이게 단어, 과거 집에 써놓았던 단호. 이 화자는 내적 고뇌겠죠. 이 고요함이라는 내적 고요가 이긴다는 단어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야 고요함이라는 거, 고요가 뭐 이겨, 이거 군더더기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고, 이게 왜 틀려? 그러면 고요만으로 안 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외적 고요와 뭐도 있어야 된다. 야 내적 고요도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누군가는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이지. 근데 문맥상으로 오히려 여기는 그 타인 누군가는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걸 오히려 군더더기라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맥상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지. 그냥 답이 5번이 될 수 있는 거지, 문맥상. 실제로 그 부분을 가보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가보면 이 사람들은 뭐야? 누군가는 야 지금 자연 속에 와서, 임원 속에 와서, 얘가 임원 속에 왔어. 과거에 집에 있던 당호가 고요함이야. 고요함이 이긴다. 지문을 안 가도 고요함이 이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연에 와서 새 집을 지으면서도 또 고요함이라는 말을 쓰니까 누군가가 야 자연이 이미 고요한데 이 고요함이 왜 필요해? 라고 그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내적 고요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논리상 그냥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이거 뭐 지문 안 가도 너무 논리상으로 쉬운 거지.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 우리가 다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봅니다. 41번 바로 볼게. 3번 답인데, 가와 다 모두 자신 있는 공간에서, 지금 가에서는 지산의 공간이었잖아. 그러면 자신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 가에서는 임금이잖아. 천상에 있는. 다는 좀 전에 봤듯이 지금 새 집으로 왔잖아. 자연, 임원으로 왔잖아. 이 공간에서. 이제 뭐야?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과거의 집, 과거의 당호를 떠올리는 거지. 과거의 집을. 그러면 둘 다 이 별. 가나다가 전부 다 이 별인데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너무 쉬운 거고. 그리고 뭐 또 있나요? 38번. 38번도 자 쉽게 볼 수 있는 건, 자 가와 나. 그럼 아까 봤더니 가와 나는 둘 다 이 별입니다. 그러면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이건 당연하겠죠. 간절함이죠. 1번은 가의 노여와 다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아니고, 하는고야와 하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하는구나 영탄, 감탄이요. 한탄을 드러내는 거지. 단정적인, 단정은 뭐뭐 이다 뭐뭐 일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의 매화와 헤라는 모두 화자와 동시되는 자연물을 위해야 됐다. 여기 헤라는 아니고 읽어봤더니 헤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가에서 무슨 일, 나의 무슨 일건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되는 반가움을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무슨 일로 헤어졌는 거, 반감이라는 말을 드러낼 수가 없죠. 지금 이별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일인고? 라고 하는 마주하게 되는 반감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구조가 이별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말해도 답은 그냥 님을 만나고 싶은 그림. 너무 쉽게 되는 거죠. 풀었고요. 그런 다음에 풀었고, 42번도 아까 보기 문제 통해서 새 집에 붙이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이거 말이 논리가 안 맞죠? 새 집에 바로 여기 그대로죠. 자연 속에 와서 지금 새 집, 자연 속의 새 집에서 살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내적 고유를 유지할 거야 이거지. 그럼 새 집에 붙이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그게 곧 내적 의미 고유함이잖아.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지. 여기에서도 실제로 이제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고, 이거는 앞뒤 문장상 의미도 맞지 않고 앞에 문제를 먼저 봤다면 지문으로 가면 다시 옛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답이 3번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존 시가도 모두 끝냈습니다.